월 1,0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어요. 투자는 만약 모르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망하진 않잖아요. 재테크도 보니까 사람마다 맞는 재테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은행 돈을 말하다 하나 MC 이윤선입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요, 지성과 미모를 모두 갖추고 계신 분이세요. 별명부터 무려 재테크의 여왕이신데요. 바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유튜버 소사장 소피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네,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한 실질적인 팁을 드린다라는 목표로 재테크, 자기계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꼭 묻고 싶었던 게 이력이 되게 화려하시더라고요. 북경대에서 금융학을 전공하셨고 네. 또 은행원으로도 일하셨더라고요. 네. 은행에서 4년 정도 일했고 돈을 좀 공부하고 싶다, 돈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집이 경매에 넘어간 적이 있다라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말씀하셨던데요. 네, 맞아요. 힘들게 지은 이렇게 건물을, 꼬마 빌딩을 지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IMF가 터져가지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매로 넘어가면서, 이제 집을 잃게 되었죠. 그래서 뭔가 내가 다시 일으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좀 누구보다 조급한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처럼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어야 한다. 억울한 일을 반복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원으로 처음에 일을 시작하신 건가요? 사실 은행원이 되고 싶은 건 아니었고요. 네. 사업가가 되고 싶었는데 은행에 들어가면 사업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은행원이 된 거예요. 은행에서 일하시면서 왠지 좀 부자분들 많이 만나보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부자들 많이 만났어요. 처음에는 집안의 모든 문제들, 그리고 나의 삶의 문제들이 돈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모든 일이 풀어질 거라. 이렇게 해결이 될 거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은행에서 많은 부자들을 뵈면서 여전히 돈에 고민이 많고 여유로워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이 뵈면서 부자라는 목표만 갖고 있다가 행복한 부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목표를 수정하게 되었어요. 이것도 또 다른 면의 돈의 노예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행복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뭔가 만족도 하고 여유로운 삶을 또 즐길 수도 있는 그런 행복한 부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 처음 유명해진 계기가 전직 은행원으로서 은행을 잘 이용하는 꿀팁을 공개하시면서 된 거잖아요. 맞아요. 어떤 꿀팁 있었죠? 그때 이제 은행에서 금리를 흥정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었나요, 금리는? 높아진 금리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확보된 금리 안에서 나름대로 조율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점의 이득을 감소시키면서 그래도 이 돈을 우리가 유치하는 게 낫겠다 판단이 들면 조금 더 금리를 더 드릴 수도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금리가 사람마다 달라지는구나. 예금과 적금 금리도 달라지는구나. 근데 이것이 자산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은행에서 특판 금리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거 자체가 벌써 금리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은행의 세일 기간이에요. 이런 게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어떤 행동을 하실 수 있냐면 예금을 가입하실 때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특판 금리가 있느냐 질문하셔서 요청하셔서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은행 다니시다가 4년 4년 만에 근무했어요. 관두셨다고 들었는데 네. 왜 그 계기가 무엇인가요? 좀 자유롭게 삶을 살면서 하고 싶은 걸 좀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안정된 직업을 포기하고 이런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돈이 어느 정도 모였고 좀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럼 나오셔서 하신 게 첫 번째가 웨딩 사업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웨딩 사업은 6년 했고요. 수출도 많이 했고요. 나름 열심히 했지만 큰 성공을 거둔 것 같진 않아요. 뷰티 관련한 플랫폼 사업을 또 맞아요. 도전을 하셨던데 네. 어떻게 되셨어요? 그거는 실패했어요. 돈은 많이 썼는데 돈은 거의 한 1,000만 원 쓴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유튜버의 삶으로 유튜브는 답답해서 시작했어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보면은 처음에는 정말 뭐 빨래 네, 개키시고 맞아요. 막 빨래 설거지 개키. 하시고 맞아요. 그냥 정말 브이로그 같았는데 네, 언제부터 좀 설거지하고. 재테크로 방향을 잡으신 거예요? 왜? 재무설계사 분들이 인스타에서 영업을 많이 하시는데 오해가 있을 법한 자료들을 놓고 선전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분들이 많이 오해를 할 수 있겠다. 그 이야기에 재테크를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을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올린 영상이 큰 사랑을 받으면서 재테크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구독자가 계속 오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유튜버 구독자 수가 9만 명 맞으신가요? 네, 네. 유튜브 수익 궁금하거든요. 공개 가능하세요? 아니, 저는 100만 원 정도가 안 돼요. 아, 9만 명인데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외에 수익으로 구독자 한 2만 5천 명일 때부터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저는 수동적인 수입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것을 수동적인 것을 누가 주는 걸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나의 주도적인 수익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강연도 해보고 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계속 수익을 늘려나가고 있고 그것을 보고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할만해요. 그리고 그 기회나 가능성은 본인이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계속 확장하셔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소 사장님의 유튜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 역시 재테크잖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왜 사랑을 받는 것 같으세요? 재테크 영상이 다른 영상에 비해서 개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많으니까 사람들은 재테크 쪽의 채널이라고 기억하시더라고요. 장점은 제가 어떤 이해관계자가 아닌 상황으로서 또 경험담이 있잖아요. 빚도 경험을 해봤고 한번 집도 망해봤고 또 뭔가 투자의 성과도 있고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또박또박 좀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게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 재테크하면서 뭔가 쌓은 노하우 뭐가 있으세요? 우선 종잣돈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불리는 단계가 아니다, 지키는 단계다. 요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 그거 봤어요. 신용카드를 잘라야 된다. 종잣돈 모으기 전까지는 신용카드 자르시고 잃지 않는 투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잃지 않는. 네. 펀드에 넣었다가 수익률이 좋았다가도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종잣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 번 잃어버리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훨씬 더 지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금과 적금만 하셔서 종잣돈을 만드셨으면 좋겠고 한 2, 3천 정도가 모이시면 그 모이는 과정 중에 부동산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2, 3천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2, 3천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수 있어요? 부동산에서는 어찌됐건 대출을 이용해서 내가 가진 것보다 큰 것을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월세 수익을 받아서 조금씩 남기는 것. 노동 수입의 수익과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만드는 수익의 차이는 그 의미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요거를 만들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불리는 단계고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레버리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빨리 레버리지를 공부하셔서 이 단계로 진입하셔야 돼요. 그러면 소 사장님 재테크할 때 꼭 지키는 철학 있으세요? 원칙. 잃지 않고 싶어요. 모두의 마음이죠. 네,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조급할 때는 20대 초반에는 주식에도 넣고 펀드에도 넣고 수익률 좋다는 거 다 뭔가 찾아서 빨리 쌓고 싶어서. 맞아요. 때로는 원금을 넣었는데 2배가 돼서 이 속도로면 금방 돈 모아서 집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할 때도 있었지만 한 번 잃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는 그런 식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했었고 한 친구는 적금만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결국엔 이 친구가 승리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예금, 적금 지키는 게 우선 1번이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만 투자한다. 아무리 돈이 되는 게 분명해 보이고 수익률이 엄청나고 데이터로도 좋아도 제가 모르는 거는 욕심을 내지 않고 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제가 많이 안 넣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제 길이 아니다 하고 안 하는 거고 아는 것에서 내 몫이 있다 생각을 하고 천천히 제 속도대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할 때 투자하는 상품을 공부하시려고 하거든요. 저는 빚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투자는 만약 모르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망하진 않잖아요. 근데
빚은 저도 경험이 있지만 모르고 시작을 하면 삶이 저당 잡히고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빚은 훨씬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빚의 공부는 안 하고 투자 상품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 더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선순위가 빚을 먼저 공부하시는 것, 그리고 잃지 않는 것,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저당 잡히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공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빚을 공부한다는 개념이 되게 생소하거든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보면은 좋은 빚과 나쁜 빚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빚도 똑같은 빚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빚과 나쁜 빚의 기준은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느냐, 호주머니에 돈이 계속 나가기만 하느냐, 이 기준이에요. 보통 소비성 대출은 대부분 나쁜 빚이죠. 그래서 우선은 좋은 빚과 나쁜 빚의 개념을 정확히 아신 다음에 좋은 빚을 늘려가는 것, 그래서 호주머니에 계속 들어오는 돈을 늘려나가는 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빚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소 사장님이 생각했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투자법, 재테크 뭐가 있을까요? 묻지마 투자. 묻지마 투자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이 한다고 휩쓸려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유행이니까, 뭔가 붐이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쫓아가는 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다 선택하는 거에 쫓아가면 크게 성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주도적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 멀리 보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옆에 친구가 어떤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내 속도가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내가 아는 것 안으로 해서 내 스스로 힘을 키워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공부를 해서 판단을 해서 내 생각으로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하면 거기서 분명히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주도권을 잡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테크도 보니까 사람마다 맞는 재테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주식에 굉장히 강하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이 딱 맞고. 근데 요것도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 또 하나만 좋다고 고집하는 것보다는 조금 위험 분산을 위해서 좀 몇 가지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코로나19로 사실 수입도 좀 많이 줄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계속해서 어쨌든 저금리 시대는 이어가고 있고, 요즘 같은 시대는 또 재테크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코로나가 문제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나라에서 어떤 제도를 갖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나는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 이런 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주도적으로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금융 머리를 좀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키워나가시면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돈 벌 사람들은 다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유튜브 보니까 또 네. 끌어당김의 법칙 굉장히 강조하시던데 어떤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 강한 생각이 결국 현실로 창조된다.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백만장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것을 계속 강하게 좋은 느낌을 유지하면 그게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으로 조금 실생활에 맞춰서 많이 답변을 드리고 있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칙 재테크에도 좀 적용이 되는가요? 당연하죠. 재테크도 그렇고 원하는 집도 그렇고 어떤 삶의 방향도 결국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소 사장님 유튜버 보면서 유튜버를 꿈꾸는 주부님들 좀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아직도 적극 권유하세요? 권유드려요. 왜냐하면 저부터가 우선 자기 성장을 이루는데 최고의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를 하면서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도 알게 되고 자기 개발에 너무 좋은 도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그런 면에서 드리고 싶고, 애드센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시면 분명히 실망하실 거다. 하지만 수익은 스스로 또 많은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내실 수 있으니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구독자분들한테 소소TV는 어떤 채널로 남고 싶으세요? 네,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뭔가 위로도 얻으셨으면 좋겠고 정보도 얻으셨으면 좋겠고 또 이기적이니까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분야에 계속 도전을 하시는 거잖아요. 앞으로의 목표나 꿈 어떤 것도 새로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중국 쪽 자기개발 채널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또 온라인 클래스를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온라인 과정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에 있어서의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남편과 자산 목표를 공유해요. 근데 빚의 목표를 공유를 해요. 그래서 빚을 늘려나가자. 그러니까 빚을 늘려나간다는 건 이제 레버리지에 감당할 수 있는 크기를 늘려나가는 것의 의미니까 그런 목표를 올해는 얼마를 더 빚을 늘려서 투자를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빚의 목표가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또 맞춰서 자산의 목표도 있죠. 뭐 몇 채를 사보자. 뭐 이런 목표, 이런 공유하고 있고, 그냥 제 속도대로 수입이 많을 때는 또 많이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수입이 없을 때도 없으면 또 공부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제 속도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자장 소피아에게 돈이란? 행복한 삶을 위한 도구이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돈이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도구로 잘 작용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사장 소피아님과 함께 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편도 많은 시청 바랄게요. 하나은행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